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리고 사람에 관심이 있든 없든 모든 아이들이 사람을 그린다면 이 그림을 무조건 자연스럽게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사람 그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참 뭐랄까 그 유초동부 저학년 시기에 이 사람 그리기라는 것이 그 모든 미술학원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왜 사람을 그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 사람을 그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사람을 그릴지. 자, 첫 번째, 왜 사람을 그릴까요? 왜 사람을 그릴까? 왜 사람을 그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어린 아이들, 특히 유초동부 저학년 그때까지 아이들은 사람 안 그려도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려도 돼요. 근데 왜 자꾸 사람 그리기를 시킬까요?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동안 그려왔던 그냥 관성대로 그냥 학교 그림 일기를 그리면 사람을 그려야 된다라던가 사람을 안 그리면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던가 고착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꼭 사람을 그려야 자기의 뭐 하루 일과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꼭 사람을 그려야 잘 그린다는 소리 들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사실 사람을 잘 그리는 아이는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니에요. 다른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다른 거 그리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런 쪽으로 모든 그림들과 모든 미술 교육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 말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좀 관성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사람을 그래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 어떻게 사람을 그릴지에 대해서 제가 접근 방식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학원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있지만 제가 유치원에서부터 그리고 초등 저학년 고학년들까지 예전에 미대 입시 선생님이어서 인물수채화까지 해봤던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아이가 한 2돌쯤 되면 이제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게 뭔지는 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뭐 눈이다, 사람 머리다. 하지만 사람을 그린다면 이렇게 원을 그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려져요. 팔이 나오든 다리가 나오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좀 사람처럼 생겨먹은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발달이 빠르고 자신 있어 하는 거에서부터 팔이 두꺼워지든지 다리가 두꺼워지든지 하다가 나중에 이게 합쳐지죠. 나중에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옷도 그려지고 뭐 이렇게 조금 더 전보다 사람처럼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사람을 그린다면 이 흐름대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발달 단계에 따라 이런 순서로 그리게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이제 사람을 그리다 보면은 특히나 남학생들은 사람 그리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타고난 선천적 성향에 대한 차이인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관계지향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감정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편이에요. 반대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냥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사물이나 이런 무생물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사람도 남자아이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지켜보면은 남자아이들은 사람하고는 좀 무관심이에요. 사람 그리기를 싫어하는 남자아이들도 사람 그리기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때쯤이 한 6세쯤 사람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리고 사람에 관심이 있든 없든 모든 아이들이 사람을 그린다면 이 그림을 무조건 자연스럽게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는 방식을 알려줄 때 이 모습의 사람을 기반으로 사람 그리기를 알려줘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동작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졸라맨. 근데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요. 왜냐면 사지를 그렸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접근 방식을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가자면 야, 이 졸라맨 빼빼 말랐다.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애들은 자기가 약하다고 듣는 거 죽었다 끼라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강한 졸라맨을 그려보는 거야. 알겠지? 이러면서 조금만 살을 찌워.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여기서 동작을 좀 넣어봅시다. 조금 꺾어봅시다. 꺾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사람 그리기를 남자아이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잘 따라해요. 그 다음에 조금씩 너네 운동하면 튼튼해지지. 자, 살을 찌워보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로 살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살을 찌우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씩 팔다리가 두꺼워지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줘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옷을 그리고 어떻게 꾸미느냐는 시간이 알아서 또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정리를 하자면은 아이들이 발달에 맞게 사람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림을 꼭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을 바탕으로 차근차근히 이렇게 빌드업을 해주셔서 지도하는 게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쉽고 많은 흥미를 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